여기 프로그램 명이요. 어떤 걸 한다고요? 아 그냥 네 한번 아니에요. 응? 뭐. 아니 프로그램 명이 아직 없어가지고. 네. 프리토커. 프리토커? 네. 좋아 프리토커? 프리토커? 풀타고도 괜찮은 것 그래? 같아요. 아니면 저는 저번부터 밀었던 어이쿠 어이쿠 프리랜서. 어이쿠 프리랜서. 그럼 다 같이 어이쿠. 어이쿠 이런 거. 어이쿠 프리랜서. 인사는 어이쿠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제목은 어이쿠 프리랜서로 하고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프리토커라고 출연한 하는, 사람들을 네. 프리토커라고 그래요. 하면 오늘의 될것 같아요. 프리토커 두 좋아. 분을 네. 모셨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 이런 컨셉으로 가자. 저는 MBTI가 P라 아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P예요. 나도 P. 그러니까 FP. FP, 전 TP. TP라서 정말 말을 끊어주셔야 돼요. 자 준현님 말은 잘 끊을 수 있어. 단연간 저거 나름 경력이 있거든요. 한 2년 이상. 네. 서로 흘려드는 타이밍이 있어. 어이쿠 프리랜서 하면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좋아요. 그러면 아유 텐션 올리고 부끄러워. 판 깔아주면 말하기 좀 힘들어요. 아직도 너무 어색하고 우리 원래 토요일 네. 모임마다는 재밌게 잘하잖아요. 우리 한 2시간 후딱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도 방송객이 아니라서. 그래서 해볼게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어이쿠 프리랜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니, 합시다. 같이 할까요? 그게 제목인 같이 거죠? 할까요?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쿠 어이쿠 프리랜서. 프리랜서 두 번째 모임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 아이돌 인사 같았어요. 예, 제 고양시 나름 아이돌이거든요. 고양시 네,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서 아이돌 연령대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이돌을 원하신다면 고양시로 오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 저번화와 좀 다른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부터 할 거고요. 우리 여기 토커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 토커를 줄여서 프리토커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방금 전에 정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리토커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부터 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 작가입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것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그럼 네. 글을 쓰는 프리랜서인 거죠?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지난 화에 이어서 출연한 중가입니다. 저는 출판 편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재 관리자입니다. 이 공간의 주인인 자영업자이자 그냥 불러만 주면 글도 쓰고 북 디자인도 하고 책도 만들고 뭐 이런 엔잡러 프리랜서입니다. 아이돌. 네. 좋아요. 아이돌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날이 1월 2일이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네. 밝은 소감이 좀 있으신가요? 소감이나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약간 그 2024년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 시작된 기운이 아직 지금 약간 남아 있는데 조금 전까지도 그 새해 이벤트를 하다 왔거든요. 지금 집에 누울 데가 없어요. 네? 집 구조를 다 뒤집다가 아, 점심 먹고 시작했는데 지금 작은 방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이따 가서 자기 전에 그걸 마저 이제 해치워야 되는 네, 집 구조를 다시 바꾸고 오늘 할 얘기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집을 완전히 작업실화 해보자 그래가지고 약간 막 책상, 책장, 침대 막 위치 다 바꾸고 막 그러느라 새해가 고되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도 새해의 기운을 받아서 뭔가 하고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방금 전까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다. 그래요? 뭐 딱히 뭐 새해가 별게 있냐 이러면 그냥 저는 화요일이 월요일 같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운 없어서 월요일이 여기 오후서재 쉬는 날. 네, 저의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골골대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일하고 있지. 여러분도 부르지 않았으면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잠깐 불러주셔서 나온 게 되게 감사한 게 작은 방 진짜 불지를 뻔했거든요. 으악 이러다가 나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약간 관리자님하고 비슷한 타입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날들에 별로 크게 감흥이 없고 그냥 매년 뭐 생일도 그렇고 나이 먹는 것도 그렇고 저는 항상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친구들하고 생일 축하 그때는 생일 축하 좀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그리고 또 막 어디 교회 다니고 막 공동체가 있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해 넘어가고 이런 걸 축하하고 다 같이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그냥 혼자 일하고 뭐 시무식 종료식도 없고 맞아. 그리고 저 지금 하는 일이 지금도 막 마감을 막 쳐내고 와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완전 작년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 그냥 똑같이 일한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감흥이 없어요. 맞아.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프리랜서의 약간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 회사에 다니면 뭔가 아까 말했던 시무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달력도 만들어 돌리고 그쵸, 그쵸. 뭐 이렇게 서로 새해 인사도 하고 막 이런 약간 활기나 그런 게 돌 텐데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뭐 내가 활기차지 않으면 아무도 뭐 그렇게 활기를 챙겨줄 사람이 맞아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제가 뭐 2003년이니 오늘이 2004년이니 뭐 아무 문제 없고 그쵸. 그냥 연장선인 것 같은 몸이 건조한 그런 게 프리랜서의 또 그 특별한 묘미죠. 묘미죠. 그렇죠. 네, 네. 묘미죠. 네. 우리 빨간 날도 별 의미 없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 저는 평일이 제일 좋습니다. 마트도 조용하고 뭐 핫한 뭐 식당도 조용하고 예, 뭐 평일 낮에 자유롭게 움직일 때 말고는 뭐 나머지 날은 똑같죠. 네. 네. 아 평일에 이케아 가면 진짜 좋아요. 맞아. 이렇게 저는 그 고양시에 밤리단길이라고 약간 핫한 데 있잖아요. 네네. 평일 낮에 자전거 타고 혼자 거길 가면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그냥 토크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입을 풀어면 될까요? 네. 정도는 풀면 되나요? 네. 좋았어요. 네. 준영님이 경력자여서 제가 많이 물어보고 할게요. 네, 그래서 몰라가지고. 네. 민망합니다. 네. 뭐 이렇게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빵빵 안 터지면 내가 좀 뭔가 불안해져요. 뭔가 그 빵빵 스태프들이 터져야 되는데. 웃음소리를 녹음해 놓읍시다. 그래서 트는 걸로. 방청객 느낌. 네. 그래서 작가들이 그렇게 리액션이 좋은가 봐요. 그 예능 작가들이 리액션 되게 좋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맞아. 약간 그 직업적인 네. 직업 정신인 것 같아. 그게 웃음이 많은 게 아니라 맞아. 앞에서 막 이렇게 해줘야 맞아. 막 이렇게 흥이 그러면 나니까. 이제 흥이 나가지고 하는 게 직업 정신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래야 그들의 퇴근도 빨라지니까. 그쵸. 그들의 퇴근 역시 그럼요. 퇴근은 힘이다. 그럼요. 아. 다들 행복해지려면 그렇군요.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그래 오늘 토크의 주제는 프리랜서의 루틴입니다. 우리 루틴이라고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네. 루틴을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루틴이 망가졌다. 지금 망가졌는데 무슨 말이 할 말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 이렇게 했었는데 루틴이 중요하죠. 어느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루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랜서에게 루틴이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출퇴근이 없으니까 루틴을 잡지 않으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는 게 프리랜서고 그거 안 잡으면 그냥 백수가 되지 않나. 바로 백수랑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루틴이 있고 없고.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린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어날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쵸.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일이 없다고 해서 누워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늦을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다들 오늘? 오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오. 이게 제가 그 단톡방에서 루틴이 망가졌다고 하는 당사자한테 그래서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루틴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백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시체가 되는. 그래서 31일과 1월 1일에 시체처럼 이제 누워서 충전을 다 하고 이제 해가 뜰 때 이제 방 구조를 이제 바꾸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자던 위치에서 살짝 바꿔서 잤거든요. 거기 커튼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님은? 저는 저의 루틴은
저는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어가지고 루틴 자체가 좀 네, 늦게 루틴 자체가 시작하는? 저는 한 10시나 11시쯤 일어나요. 이제 10시쯤부터 이제 제가 방해 금지 모드를 이제 10시까지로 해놔가지고 10시쯤부터 이제 이렇게 카톡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9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뭐 제가 보내놓은 거 아니면 뭐 이런저런 결정한 사항들을 막 카톡에 막 보내놓으면은 저는 또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카톡 확인하면서 뭐 답장도 하고 의견도 주고 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 네. 직장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죠, 저희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이제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씻고 뭐 밥 먹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11시 반이나 12시쯤 이제 아침겸 점심을 먹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조금 쉬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밥 먹고 좀 살짝 쉰 다음에 그치.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그치, 그치. 좀 쉰 다음에 네. 이제 1시나 2시쯤 되면은 이제 거의 한 2시쯤인 것 같아요. 2시쯤 되면 작업실로 저희 작업 방이 있어요. 그 방으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이제 7시쯤 돼서 이제 저녁 룸메랑 만나가지고 저녁 먹고 네,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요. 저녁 먹은 다음에 한 9시쯤부터 일해가지고 저는 한 11시나 12시까지도 일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일한 다음에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자요. 늦게 자시네요. 네, 그러니까 또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쵸? 네, 그렇죠. 루틴이죠. 네. 네. 그럼요. 이것이 루틴이죠. 이것이 저의 아, 루틴입니다. 그럼요. 예. 좋네요. 네. 이 업무 시간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수면 시간도 딱 적정한. 현대인에게 7, 8 시간. 필요한.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10시에 일어난다고? 12시까지 일한다고? 침대 누워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9 to 6로 앉아있는 사람들이랑 우리는 달라. 아니 그 9 to 6는 누가 정한 부지런입니까라고 하면은 그건 그러니까요. 누가 정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맞는 부지런함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10시면 저는 제 입장에서 좀 빨리 일어나는데. 그럴 수 있지. 관리자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요새는 일단은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알람이 울리거든요. 알람이 울리거나 업무 전화로 모닝콜을 받죠. 그런 경우가 있겠구나. 모닝콜을 받고 저도 한 민기적 거리다가 1시에 여기를 출근해가지고 앉거든요. 사실 여기 1시에 출근하지 않았으면 저도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언제 이럴 줄 모르는데 근데 조금 그래도 프리랜서가 역시 프리니까 네. 업무가 많을 때는 일찍 출근을 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도 일할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도 한도 끝도 없이 게을릴 수 없어요. 그럼. 일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침 시간을 쓰지 않으면.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일이 많으면 이제 또 저는 강의 스케줄이 가끔마다 있으니까 네, 강의가 있는 날은 좀 부지런히 나오죠. 나와서 강의 좀 약간 오전 뭐 준비 조금 하고 하면 하는데 요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없어서 네. 겨우겨우 1시에 여기 나온다. 네. 그나마 두 분은 다른 대외적 업무와 연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생기잖아요. 네. 저는 마감이 임박했을 때 대표님의 전화 말고는 그 대표님의 전화 이제 마감이 임박했을 때 약간 되게 예민하니까 생사 확인 정도만 이제 하다가 진짜 죽었냐? 약간 이런 정도의 연락 말고는 제가 한참 막 바쁘게 글 쓰고 있을 때는 대외적인 연락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저한테 이제 가혹한 환경이 주어진다.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이 저녁인가? 아침인가? 헷갈릴 정도가 될 때도 약간 있거든요. 이거 이미지가 완전 이상해지겠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바꿉시다.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굳이 일찍 일어날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그렇죠, 일어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여기서 자꾸 더 하고 싶다. 난 굳이 눈 뜰 필요가 없는 인생인데 눈을 뜬다. 해야 할 일 때문에 대단하지 않나? 약간. 저는 쉬는 날에는 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냥 맞아요. 최소한으로 뭐 시리얼 먹고 빵 먹고 음. 뭐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시체가 됩니다. 저랑 비슷해요. 어. 저도 완전 노는 거랑 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는 그렇죠. 거는 또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쉬는 그렇죠. 거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이라서 식욕보다 수면 유혹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에요. 수면 유혹이.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런데. 준현님도요? 네, 저도. 아니,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수면 유혹이 훨씬 강해서 한 끼 먹거나 안 쉴 때는 한 5시 버티다가 뭐 5시에 한 끼 먹고 약속 스표리 없을 때는 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가상의 청취자들 반응이 예상되는데 뭐해? 네, 약간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이 얘기를 약간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 프리랜서로 계속 마감치고 내가 내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 일을 아마 나는 계속 할 텐데 이걸 오래 하려면 나는 나밖에 못 챙긴다. 맞아. 이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 자기 그 몸 관리 맞아. 이런데 약간 조금 맞아.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라면 이런 거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심지어는 사서 끓였다가 그러니까 한두 젓가락 먹다 버린 적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몸이 이렇게 거북하거나 약간 좀 부대끼는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엄청 고생을 하겠구나 이게 먼저 딱 상상이 돼가지고 약간 저도 어떻게 보면 식욕이 없는 걸 수도 있겠는데 좀 가벼운 음식으로 먹으려고 그런 걸 약간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루틴이 사실은 되게 별별 곳곳에 사실 필요해요. 자기가 오래 살고 오래 일하고 싶다면.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맞아요. 시간적인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뿐만 아니라 그쵸. 먹는 거에 대한 루틴. 왜냐면 우리는 구내식당을 먹지 않아요. 아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또 한도 끝도 없이 나쁜 것만 먹으면 나쁜 것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럼요. 구내식당이 은근 복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은 그럼요. 거기 이렇게 계산적으로 영양을 천천히 그렇죠. 해가지고 식당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려면 우리는 또 일이야. 음. 그거 챙겨 먹는 것도. 저는 진짜 냉동식품도 많이 먹고 음. 밀키트도 자주 네. 사 먹고 음. 라면도 많이 먹고 그렇군요. 시리얼도 많이 먹고 네. 저는 좀 반성해야겠네요. 아닙니다. 뭐 제가 반성할 정도의 롤모델까지는 아니고 저도 사실 구내식당에 있었다면 구내식당에 갔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심지어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저기 서구청, 구청 아니면 무슨 어디 이런데 구내식당 여는 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었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영양사가 다 영양을 맞아. 해준 거잖아. 싸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게 그 전염병 이후로 외부 다 닫았죠. 예, 네. 그래서 정책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따박따박 이렇게 챙기는 걸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네. 맛있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다르시군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 룸메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요리는 다 제가 전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요리를 하더라도 저에게 맛없으면 저는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다녔던 그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 구내식당이 있어요. 네. 구내식당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많이 남겨요.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의 일환. 그렇죠. 맛있는 걸 먹는 네. 루틴. 저는 맛있는 걸 좀 집착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네. 과자도 새로운 거 나오면 먹어보고 오. 네, 그리고 저는 뭐 밥이나 국도 식으면 잘 안 먹고 오. 그래서 반찬 투정을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것도 본인의 어떤 몸을 위해서 네. 잘하고 계신 거라고 그쵸. 볼 수 있죠. 본인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힘들어요. 스트레스. 제가 저를 먹이고 살기 있을 수 있죠. 힘들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최소한의 좀 안전장치랄까 그런 걸로 저 어글리어스라고 그 채소 박스 보내주는 서비스가 알아요.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그 1, 2인용 꾸러미 받아가지고 그 채소를 받는데 되게 저렴하고 그냥 시중 가격보다 대부분 저렴하고 조금 못생긴 애들이 오는데 근데 그 야채를 소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요리를 강제적으로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좋네요. 맞아요. 네, 그 채소를 먹게 돼요. 프리랜서 그거에는 뭔가 강제성이 좀 필요해요. 맞아요. 네, 정말
물론 파워 J 분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J가 아니라 네. 제 생각엔 프리랜서 P인 것 같아요. 저는 P가 저는 P들이 P입니다. 많은 것 같아요. J 프리랜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프리가 아니라 풀이 아니에요? 아, 프리가 아니라 프리구나. 그런 비유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회사 다닐 이렇게 교복이 한창 싫다가 이제 사회생활하면 교복이 그립잖아요. 매일 똑같은 것만 입으면 되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프리랜서는 그런 교복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어떤 장르에서도 그렇죠. 시간 개념에서도 밥 먹는 거에서도 음. 인간관계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다. 힘들 수도 있다. 네. 귀찮을 수도 있다. 네. 그 예전 영화 중에 허트로커라고 군인이 이제 이라크였나 파견 간 미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지뢰 폭발 해체하는 그래서 엄청 막 사선을 넘나들고 엄청 고생하다가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군 다시 가족과 만나고 복귀하는 날이 돼가지고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내용인데 엄청 긴장되고 진짜 너무 재밌기도 한데 와 저 사람 무사히 정말 가족의 품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족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되게 한가한 오후에 와이프랑 같이 장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애 시리얼 좀 골라줘 하는데 그 사람이 시리얼이 수백 종류가 이렇게 진열된 시리얼 진열장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못 골라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그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가기 D 몇백일 이렇게 하고 시작돼서 D-0 해서 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 시리얼 장면 바로 다음 장면이 D-300 얼마 한 다음에 다시 전장에서 폭탄 해체하러 가는 뒷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앞에 선택지가 너무 많이 놓여져 있으면 그냥 정해지면 좋겠다. 내가 이걸 탁월하게 하면 다음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 다음은 이거야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가끔씩 들 때 이제 맞아요. 프리랜서의 약간 비애가 느껴진다. 네, 허트로커 재밌습니다.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지? 네. 자기만의 룰 같은 건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점도 조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받고 어떤 일을 안 한다 그 기준도 본인이 잡고 있지 않으면 사실 뭐 별별 일이 저는 N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별별 일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호칭이 한 4번 바뀐 적이 있거든요. 어디 이렇게 뭐 대표님 네.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작가님 메일을 확인했더니 사장님 이렇게 뭐 어디서 보니까 뭐 강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 스스로도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걸 내가 선택하고 집중할지 아니면 그런 업무의 장르가 아니라 네. 어떤 일은 내가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개인 기준이 조금 안 그러다가는 오는 대로 받으면 또 거기에서 오는 내 체력도 한계가 있고 그쵸.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런 거 한계가 있고 그 업무 연락과 관련해서 약간 짧게 재밌는 이야기가 작가나 아니면 이제 연출하는 주변 사람들 이제 업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처음 내가 협업을 하는데 처음 연락한다 하면 저희끼리는 약간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나 연출 작가 서로 연락할 때는 애매하게 오후 2시쯤에 연락을 해요. 자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아침에는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딱 회사 출근해서 아침에 이제 메일 보내고 메일 확인하고 가는데 저희는 점심 2시? 2시 반? 이때쯤 연락을 하는데 그러다가 몇 번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서로 물어봐요. 언제 주무세요? 언제 일어나세요? 이게 근데 나이 엄청 많은 직장인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무슨 대화야? 근데 저희는 되게 이제 그걸 파악하거든요. 뭐 요즘은 낮밤이 어떻게 돼 있으세요? 이렇게 일어나 있는 시간을 체크하는 약간 소소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프리랜서랑 협업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맞아요. 이런 분들. 맞아요. 네. 그런 분들 아침 9시에 막 전화를 해요. 그렇죠. 정말 네. 그런 분하고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몇 달 동안 살이 막 쭉쭉 빠지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견디다 못해서 메일을 이만큼 길게 보냈어요. 왜 아침에 전화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메일을 하면은
이해해 주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어. 예. 관리자님 너무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서 지금 부시는 눈빛으로 이해해 주던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가. 네. 음. 우리가 얘기하는데 프리랜서는 다 모두 저렇게 우리 스스로 말하기 그렇지만 나태한가 저렇게 저녁형 인간들이 많은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조사를 했잖아요. 네. 잘 나가고 유명한 프리랜서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네. 뭐 무라카미 하루키가 대표적이죠. 네. 네. 루틴을 그렇죠. 아시나요? 아, 네. 무라카미 하루키. 아, 그리고 러닝도 엄청 열심히 맞아요. 꾸준히 평생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시죠. 맞아요. 읽어보니까 우리 자료 공부하니까 네. 한 뭐 새벽 5시인가? 네. 네, 일어나서 글을 먼저 쓰시던가요? 글을 먼저 썼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글을 먼저 쓰고 그게 한 5시간, 6시간 글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넘으시면 그 삘이 받으셔도 그걸 절제하신대요. 네, 네. 네, 그 삘이 받으면 더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절제하고 그다음에 달리기, 음. 수영을 하는 루틴을 한 40년가 뭐 반복하고 계시다. 네. 라는 자료 조사를 봤어요. 그러면 성공하려고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보면 작가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또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쓰다가 멈추고 그 다음날 쓰는 게 더 쉽다. 근데 그건 좀 이해가 가거든요. 막 어차피 그러면 시작이 좀 쉬워지니까 어제 마무리 못 지은 장면을 이어서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돌입이 되니까 보통 이 일에 돌입하는 게 좀 제일 힘들잖아요. 막 진행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기까지 좀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있는데 어제 막 약간 막 한참 하던 걸 딱 멈춘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어가면 다음날 작업의 시작을 좀 쉽게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글 쓰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글 쓰는 분들이 주로 새벽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새벽에 네, 일찍 일어나서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좀 그 아티스트 웨이 이런 책에도 네, 나오듯이 맞아요. 그때가 좀 창조성의 시간이다. 그쵸, 뭐, 그쵸. 이렇게 뇌가 좀 깨끗해져 있는 상태라서 자는 동안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다 제 친구 중 막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 아니라도 제 프리랜서 친구 중에도 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아침 시작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 프리나프리의 그 이다혜 편집장님이 네, 네. 완전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아침 루틴 완전 그분 루틴 꼰대라고 불릴 정도로 네, 맨날 그렇게 루틴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식사 시간도 정확하게 하시고 아침에 딱 집중해서 일하고 오후에는 좀 약간 그런 연락이나 뭐 서류 업무나 이렇게 조금 정신이 약간 흐트러져 되는 것들 그런 거 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창작가들은 그런 필이라든가 받을 때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그쯤에 끊어야 다음에 또 잃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창작을 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같은 글쓰기지만 노동력을 요하는 약간 페이퍼워크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에 한계가 있달까? 그게 하다 보면은 능률이 떨어질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때 되면은 더 이상 안 하고 놓고 자거든요. 그러면 그 체력으로 더 오래 걸릴 시간이었는데 하루 자고 다음날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좀 올라서 빠르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스스로 이걸 다 끝내고 다니지 또 미루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약간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보지도 않는데 사회적 시선을 신경 썼다면 지금은 그게 더 능력이 빠르니까 이게 네. 이건 내가 생각하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해보면 막상 저도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그래도 약간 좀 프리하게 출퇴근을 자유롭게 막 일이 많을 때는 좀 자발적으로 좀 오래 야근도 하고 심지어 막 주말에도 가서 막 일 처리하고 그 대신 근데 뭐 출근 좀 늦게 해도 익스큐즈가 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칼퇴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엄격한 상황에서 하면 자기는 그냥 몇 시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그냥 버리는 기분이 드는데 자기가 되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고 이걸 어떻게 성과를 내 했을 때는 뭐 내가 몇 시에 퇴근하든 몇 시에 출근하든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성과에 막 몰입해서 할 때는 하루 종일 막
9시부터 6시까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냥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보다 훨씬 적은 시간 집중해서 일하는데 훨씬 많은 걸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뭐 그런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나 아니면 다른 작가 아니면 음악가들 이런 분들도 보면 그 루틴들이 생각보다 몇 시간 일을 안 해요. 굉장히 집중해서 막 집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과 뭐 교류한다던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교류하고 아니면 심지어 뭐 맨날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뭐 칸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분 동네 사람들은 칸트가 공원을 지나가는 걸 보고 내 시계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시계를 고쳤대잖아요. 너무 정확한 시간에 같은 곳을 산책을 하니까 남이 보기에는 그게 그냥 한량인 건데 뭐 아침에 잠깐 몇 시간 뭐 책상에 앉아 있더니 뭐 맨날 티타임이나 갖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머리가 쉬고 자기 능률을 높이고 혹은 다른 데서 어떤 자극을 받고 하면서 그게 다음 더 몰입해서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자기 개발이 아닌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성과를 내는 프리랜서에게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서재 서재관리자입니다. 오서재는 8살 때부터 살아온 동네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방입니다. 일산 성저마을 8단지와 7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커뮤니티와 독서 모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재미있게 책도 구매하시고 서재 관리자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놀러오세요. 네, 집중이 안 될 때 시도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거 마지막까지 이미지가 좀 그런데 뭔지 알 것 같아. 또 뭔데? 나온다. 집중이 안 되면 저는 일을 접셨는데 제가 요즘 약간 이게 다 변명이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 뭐 좀 올해를 약간 그렇게 좀 더 이쪽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대신 제가 1년 한번 망쳐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과가 나는지. 저는 그래서 뭐가 좀 안 된다 하면 바로 접어요. 그리고 그러기로 했어요. 대신 뭐가 좀 되고 있으면 내가 뭐 몇 시간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 뭐가 다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몰입돼 있으면 그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일단 놓자. 근데 그걸 자기 이제 그냥 귀찮고 게으른 상태랑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화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시도를 하긴 해요. 일단은 너무 집중이 안 되면 일단 딱 놓고 일단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좋네. 네.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무조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맞아.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일부러 가장 귀찮은 방법으로 커피를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을 갈아가지고 갈아서 수동으로 간 다음에 이게 드립을 드립을 해가지고 맞아. 똑똑똑 떨어뜨려서 천천히 한 땀 한 땀 모아서 그 커피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고 책상에 다시 앉았을 때 어느 정도 그냥 환기가 됐다 하면 이제 되는 건데 그래도 도저히 지금 계속 머리가 심란하고 복잡하고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접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약간 전 사실 산책이랑 커피가 없으면 조금 누가 저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강제하진 않았지만 한 번씩 되게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다닐 때 좀 힘드니까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그리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온다거나 하면 그 계절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단지 그냥 내가 오늘 마음대로 나가서 그냥 산책을 하기가 좀 힘든 날씨인데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는 업무를 할 때 신체적인 노동, 간단한 노동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네, 조금 안 된다 할 때는
저는 투두리스트를 좀 쓰거든요, 할 일이. 투두리스트에 좀 약간 간단한 노동 같은 거래요. 설거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커피 머신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요거 책 정리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 이제 맞아. 여기서 이거 다른 페이퍼워크나 뭐 생각해야 되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하기가 싫다. 아니면 집중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설거지하러 가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 투두리스트에 할 일을 하나 처리하니까 성취감도 좀 있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도 그게 환기가 돼요. 그게 확실히 사람들이 이게 막 약간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뭐가 생각이 막힌다 아니면 뭐 너무 피곤하다 아니면 기분이 안 좋다. 근데 그게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면 그게 바뀌는 것도 좀 확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이 쓰시는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전 집중이 안 될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장을 보러 가요. 언제나 이제 뭐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니면 다이소 이런 데 가서 한 바퀴 돌고 뭐 건전지라도 사오거나 이렇게 집에 필요한 거 사오거나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30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네. 밖에 나갔다 오거나 그 시간이 만약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베란다에 나가서 창밖을 보거나 제가 키우는 그 식물들 구경을 하거나 그쵸. 그렇게라도 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요리를 합니다. 저는 설거지는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설거지는 하지 않고 요리가 제 담당이라 가지고 네. 요리를 합니다. 뭐 반찬을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집안일을 이렇게 완전 이제 업무와 완전히 다른 일들을 좀 하면은 좀 한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 예전에 기안84인가 누가 TV 나와가지고 공인 인수서 갱신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귀찮은 일도 엄청 많잖아요. 막 공과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너무 귀찮아. 노트북 이거 왜 업데이트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근데 그거를 약간 환기의 수단으로 쓰면 되게 그 일이 재밌어요. 너무 좋은 팁이다. 네. 그래서 전 되게 귀찮은 막 그런 거를 일부러 이제 모아놓고 하나씩 너무 집중 안 될 때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되게 집중이 잘 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네, 괜찮은 일이. 맞아. 이것들은 피들의 네. 즉흥적인 사람들의 그렇죠. 집중하는 방법이라면 제가 네. 여기서 프리랜서들을 많이 모아서 얘기해봤잖아요. 네, 그분들은 포모도로 방식 같은 것도 쓰더라고요. 아, 아시나요? 저 포모도로? 그거 네. 타이머 사놓고 쓰질 네. 않아요. 피한테 맞지 않네요. 맞지 않아요. 포모도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G사에서 나온 그 직구야 살 수 있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네. 그 포모도로가 원래 무슨 단어가 그게 무슨 뭐 토마토요. 네. 이탈리아 말로. 네. 그래서 그 타이머예요. 타이머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타이머를 맞춰놓고 뭐 1시간을 뭐 50분 일하고 10분 쉰다. 아니면 40분 일하고 20분 쉰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걸 이제 한 번 일하고 한 번 쉬는 거를 예를 들면 한 세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몇 시부터 몇 세션을 한 다음에 업무를 종료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를 처음 좀 써보고 좀 놀랐던 게 약간 초등학교 때 하루 일과표 그릴 때 받았던 충격 비슷한 걸 받았어요. 뭐야? 어릴 때 하루 일과표 그러니까 방학 때 네. 막 놀 계획도 세우고 나름 공부도 할 계획도 세우고 네. 이상적인 시간표를 짜잖아요. 네. 짜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할 시간이 너무 적은데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거든요. 놀 시간도 너무 적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내 하루가 너무 짧아. 잠은 이만큼 자야 되는데 약간 포모도로를 해봤더니 몇 세션을 하면 그냥 해가 져요.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약간 그때 받은 충격을 기억해서 저도 안 될 때는 그냥 그걸 딱 세팅해놓고 새 타임 하고 나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자. 네, 쓰고 있어요. 네. 저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 진짜 안 돼요. 그걸 해놔도 네. 제가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게 맞아. 그게 약간 이걸 스스로가 의미 부여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동창회에 제일 멋진 옷을 입고 가겠다 하는 마음가짐처럼 이건 터진다. 내가 50분대 안 끄면 터진다. 약간 나는 지금 USA 대통령이다. 미합중국 대통령이다 나는. 이 50분 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핵폭발 버튼을 눌러서 국방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킨다. 약간 이 정도로 과몰입을 하면 이제 될 수 있는.
저는 반대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거북목에 통증이 와가지고 뭐 을자목이 통증이 와가지고 얘가 물론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역시 생활 습관이잖아요.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50분이라고 뭐 10분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위해서 포모도를 했어요. 아 맞아, 그거 네. 되게 중요해. 네. 근데 근데 스트레칭 시간 올 때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야. 완전 반대구나. 그때 한창 바쁠 때여서 막 집중하고 뭐가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울려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일을 끊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거북목 온 사람이 왜 왔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북목. 그러니까 아니,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사실 저도 그 타임을 하기 시작한 게 무조건 한번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허리가 또 이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저는 진짜 저 진짜 반대인 게 저기서 50분 10분으로 해놨다가 45분 15분 40분 20분 이 스트레칭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 그래서 저는 40분 20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늘어났던 경험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은 프리랜서든 뭐 이렇게 그런 직장인이든 네네. 그런 스트레칭 시간을 꼭 맞아요. 가지세요. 그게 스트레칭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게 저는 그랬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본격적으로 내가 막 누워서 막 매트 깔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목 아프신 분들은 한 번씩 그냥 천장 보고 맞아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 일어나서 살짝 걷다 앉고 맞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제 젊은데 이제 저도 이제 살이 쪄가지고 조금 허리가 좀 뻐근해요 이런 애들한테 저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잠깐 일어나서 걷고 오는 거랑 그냥 앉아 있는 거랑 0과 1의 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다. 맞아요. 1을 해라 1, 2, 3, 4를 할 필요도 없고 잠깐 일어났다 앉아라. 예, 그렇게 얘기를 꼭 해줘요. 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또 프리랜서들은 몸이 망가지고 하면은 뭐 어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맞아. 그럼. 돈 나올 아니 데가 아프면은 그냥 휴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병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월급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맞아. 그 계약한 걸 또 폐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래서 건강에 더 많이 신경 써요. 맞아요. 우리는 뭔가 그런 월급이라는 방어맥이랄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산책, 커피 다 필요 없고 스트레칭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집중해서 지금 스트레칭으로 왔어요. 집중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집중도가 높아져.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예술하는 습관이라고. 작가들 작업 어떻게 하는지. 네. 뭐 제일 처음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뭐 하는지 뭐 이런 거 이제 100명 넘는 옛날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메이슨 커리라는 분 책인데 예술하는 습관은 딱 이제 여성 작가들, 여성 예술가들 위주로 썼으면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리추얼이라고 이 책은 사례도 더 늘어나고 루틴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거를 모아놓은 책이라 나는 근데 너무 올빼미형이다. 나는 밤에만 생기가 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혹은 나는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 안 하면 점심 이후에는 아무런 기력이 회복이 안 된다. 각자의 상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모든 사례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제 광고를 하시나요? 메이슨 커리 연락주세요. Call me, 메이슨. 이분 제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효능감이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루틴이 난 무조건 포모도로로 아침에 8시에 딱 커피 먹고 산책한 다음에 12시까지 딱 3세션 하고 통밀빵 먹고 건강하게 뭐 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저녁 7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4시까지 막 계속 앉아있고 막 자괴감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그 생각을 했죠. 그때그때 다르다. 맞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너무 빡빡하게 짜르면 또 저한테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사람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맞아요. 끼치는 거랑 비슷한데 네. 이걸 못하면 망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3분 늦었는데 수업을 안 들어가는 기분인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뭐야 어떻게 됐어? 뭐 영화도 앞에 좀 날려도 극장 늦게 가도 볼 수 있잖아요. 안 가버리는 거야 예매를 다 해놓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루틴 너무 빡빡하면 그렇게 놓치는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약간 속된 말로 하루 조졌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냥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하자 난 그냥 하루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느슨하게 그때 다른 거야 이것만 하면 돼 맞아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게 정신 건강에 좋고. 그죠. 좋은 그거 말씀. 맞아요. 그거를 안 지키다 보면 난 나태해. 그러니까. 자체감이 든다. 맞아요. 응. 다이어트 할 때 되게 그런 맞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먹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나는 틀렸어. 이제 그러니까. 끝장이야. 응. 다이어트 망했어. 맞아. 이런 게 아니라 그치. 다시 맞아.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다시 네. 이렇게 해야 먹을 수 되는데. 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잘하면 되는 거야. 라는 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시간에 한 번씩 체중 재면서 막 300g이 들었어. 막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 빠지는 건데 약간 맞아요.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하지만 느슨하면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다. 이건 해야 된다 정도만 정해놓고 약간 유동성이 있게 하는 게 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네, 깨졌어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거야라고 지켰는데 그거를 안 해서 깨졌어.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그 마음을 잡을 때 내가 또 안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 시작이 늦춰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약간 그러면 하루 루틴에서 약간 주 단위로 이렇게 늘려가서 좀 더 느슨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막 여러분 얘기 듣다가 생각난 에피소드가 제가 막 원래 쓰던 아이템이 되게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다른 작가랑 개발도 하고 이제 제작사랑 얘기도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할로윈 배경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작년에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파져. 이거 못 쓴다. 이걸 그리고 약간 그때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도 사건에 대한 데미지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일도 갑자기 막 엄청 열심히 했던 게 탁 그래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태풍 온 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엄청 힘들어서 새로운 아이템 다시 찾아서 개발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제가 근데 그때 계속 잠을 못 자고 계속 좀 약간 예민하게 막 생활 패턴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막 기획안 써서 보내고 뭐 하고 근데 또 뭐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저희 이제 동료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작가님 그냥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15시간 정도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그냥 가만 계셔라.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하면 뭐 하루에 뭐 3, 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주말 쉰다 치고 피폐해져도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그럼 하루에 4시간 정도 앉아서 막 그냥 아이템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타이핑 치는 거나 뭐 생각하는 것까지 합쳐서 그냥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억지로 앉아있고 나머지는 일부러 다른 걸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에 다른 아이템이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가장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바닥이고 그 상태에서 이것만 하자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했던 게 오히려 생산성이 엄청 좋아지는 경험을 제가 해서 약간 이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말인가?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의안이 돼요. 위안이 돼요. 왜냐면 이거 사실 프리토커 이거 저 점점 그 뭐지 부담감이 됐거든요. 미호님은 찾아와가지고 하자고 하지. 근데 나는 저번주에 말을 못하고 재미도 없지. 뭐 이렇게 잘못했네. 다들 잘못했어. 모르겠다 되는데 오늘 준현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잘할 수 있네. 그래서 역시 블로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는 나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 깔아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해만에 부담감이 싹 사라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야 유재석이 되겠다는. 유재석이 더 오래 가거든. 보면은 유재석이 더 오래 가요. 야 엄청난
제가 좀 잘한 거네요. 오늘 아주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캐릭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또 오래 할 수 있는 네. 원동력을 조금 오늘 얻어진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러면 저의 이제 제가 요즘 2024년 새로 밀고 있는 또 저의 또 테마 그쵸.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 네. 평소 실력이 내 실력이다. 그러니까 평소 실력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이 말씀이 그 프리랜서들이 일 받을 때도 꼭 명심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시작할 때 내 능력치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뭐 며칠이면 되지 하면서 쉽게 생각해서 받았다가 그렇죠. 생각 외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맞아요. 나는 그만큼 오래 일을 못해. 그렇죠. 평소대로 내가 평소에 얼만큼 일하는지를 딱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다 계산하지 못하고 나를 과신해가지고 막 맞아요. 많은 일 받고 막 허덕이고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약간 뭐 욕심까지 아니도 약간 나의 어떤 뭐랄까 야심 막 그런 것과 결부돼서 나의 최대치를 일단 밀어넣어서 될 거야 이렇게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낙관주의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든 나를 지금 갈아 넣겠다는 자세로 의뢰 자세로 그걸 해버리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걸 더 정확하게 딱 이제 얘기를 해서 나의 선은 이 정도고 이때까지 이게 되고 이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제가 또 다른 프리랜서나 다른 분들이랑 일할 때도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양을 아는구나 지금. 이게 된다 하면 이 사람 진짜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나중에 잠적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밤새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평소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좋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이거 다음 주. 다음 주에 오세요. 저요? 그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말씀을 네, 지금- 재밌게 저요? 해주셔가지고 네. 내 생각에는 오셔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밖에 유튜브 각종 매체에 올라가 있는 지금 이 영상 댓글로 배 작가가 또 나오길 원한다. 이제 그럼 이제 그 댓글이 저 효능감을 이제 주면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 다음 주제는 제 생각엔 그 오늘 루틴 얘기하다가 나온 연결된 것 같은데. 취미가 뭔가? 취미 프리랜서의 어. 취미 네. 취미. 그게 직업군별로도 다를 것 같고 약간 뭐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럼에도 뭔가 네. 공통점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문득 든 생각은 그리고 취미 생활로 약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약간 속 뒤집어놓고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우리는 굉장히 프리하잖아. 맞아. 우리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 그럼. 말고 낮에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그 취미를 위해서 맞아. 사는 거라고. 맞아. 우리 1시에 수영장 가봐서 수영하라.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점심시간에 할 수 있나? 너무 좋죠. 네. 그때 뽀모도로- 수영장 진짜 좋아요. 뽀모도로를 켜놓는 이유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놀라고 이걸 하는 거야. 맞아. 그럼 오늘은 프리랜서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게 뭐 저희 3명의 얘기고 저희는 피성향이 강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당탕탕한 하지만 제2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은 역대급의 많은 프리랜서 같은 생활을 했던 분들은 네. 되게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철저하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우리가 아마 차차 2회니까 이런 마무리가 어색한데 차차 네. 우리가 끝 멘트와 네. 시작 멘트를 차차 정할 거예요. 네. 그때까지 조금 어색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럼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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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